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5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 154회를 맞이해서 또 날씨가 오늘 드디어 이제 비는 이제 좀 멈춘 것 같고 예. 갑자기 그냥 그 뜨거워. 몰아치들은 뜨거워.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던 날이. 예전에는 막 이럴 때 보면은 막 아스팔트에다가 계란 후라이 깨가지고 막 익는 거 보여주고 막 이랬던 적이 예. 있었는데 올해는 이 뭐 장마다 뭐 비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비 피해 얘기만 했어. 오늘 날씨를 보면서 딱 한국이 생각나더라고. 어떤 거요?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극과 극이죠. 오늘. 너무 뜨거워. 자, 그런 날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는요. 네. 여러분들 우리 새날 그동안 열심히 들으셔서 이제 뭐 정치 이슈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고 잠깐 좀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 정치 외적인 얘기로 수다를 떠는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자,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투 미츠 오사춘기. 네, 역시 우리 해외파, 역시 해외파. 영어를 많이 쓰시는데, 요즘 항상 궁금한 게 그 집안 얘기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아우, 왜 그래? 아니, 뭐냐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간접 경험이거든요. 뭔지 알지? 직접 경험하면 피해가 커. 피해가 큰데 간접 경험을 하면서,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렇게 교육이 돼요, 이게, 저한테.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사치기님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부러운 것과 부럽지 않은 게 동시에 녹아 있어. 맞아요. 비겁하게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뭐, 그날. 네네. 뭐, 제가 금요일 날 그 딜버리 때문에 두탕 뛰고 왔는데, 그때 정말. 그 100km 모니터. 220km 정확하게. 220km 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둘이 들 수가 있어요? 못 들어요. 넷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돈을 아끼려고 셋을 쓰는 거예요, 셋을. 균형이 안 맞잖아. 한 명이 들기가 그러니까 애매한데. 중간에 이제 가운데서 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죄송한데 마차님 키 정도 되시는 분이 왔어요. 건장하네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그분이 쫓겨난 거예요. 나가라 너. 그 둘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한 명이 급하게 왔는데 소도둑놈 같은 사람이 왔죠. 그때 그래서 어깨 나가고 허리 나가고 그래갖고 또 보강 운동하고 침 맞고. 이게 왜냐면 그럼 뭐에 남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침 맞고 그러냐면은 뭐. 이 시비 균형이 이게 안 맞으면 알죠? 이거 갑자기 언제 다치냐면은 우리 저 군대 있을 때도 애들 보면은 그 배식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이제 밥통 있잖아요. 그거 나를 들을 때 그때 허리가 잘 나가요. 왜냐면 순간적인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허리 다쳐가지고 막 의가사 제대하는 애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뭐 그러고 이제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리고 집에 오는데 삐삐삐삐 딱 문을 여는데 집사람이 같이 여는 거예요. 저는 당기고 그쪽은 서로 깜짝 놀랐고 텔레파시가 통했네. 야, 웬일이야. 그러니까 되게 당황한 표정으로 지금 간장게장 먹으러 이제 딸이랑 나간다고. 그러면 그때 띠찌뽕 해야죠. 그래서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걸린 거야. 또 스푼 이야기다. 원래는 아빠한테 비밀로 하고 가려고 했는데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아빠 고구마 쪄놨어. 그래갖고 정말 미안했던지 네. 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다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가자고 같이 해서 싫다고 나 이리 씨하고 삼겹살 먹겠다. 그래서 그날 내가 저녁 같이 먹은 거야. 나랑 삼겹살. 간장게장 대신에 어쨌든 뭐 사이는 많이 좀 좋아지시고 네네네네네.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놀러 갑니다. 내일 남해로. 네. 가족들끼리. 네. 야, 이때 좀 잘 좀 화목하게. 열심히 또. 네, 이번에 좀 점수 많이 따셔야 돼요. 이럴 때 필요한 표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다음 주에 저기 가족이 다음 주에 갖고 이제 웃음꽃이 폈다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 예, 이제 둘째가 생기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야, 이거 또 극적인 또 엄청난 스토리가 또 진행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약간 지금 그 하와이에서 뵐 수 있는 컨셉으로 오신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모자가 잘 어울리시네. 요런 모자 있잖아요. 여름 약간 그 피서 느낌 나는 모자. 나는 딱 보고 누가 생각나냐면 그 나나란 그 만화의 주인공 있잖아요. 나나요? 예. 그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푸른 하늘 저 예. 이 모자를 딱 쓰고 나와요. 요즘 애들은 모르지. 네. 아니 그 나나. 코비가 쓰고 나오지 않았나? 나나가 누구예요? 나나가.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그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걔가 찾으러 다니는 그 여자 캐릭터가 나나예요? 네. 아. 같이, 네. 저번 주부터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네요. 빨간 머리엔 그다음에 하수빈 이 세 명이 딱 생각났어요. 따바박. No. 아 정말 노노다 진짜. 아니 내가 진짜로 며칠 전에 그 하수빈 씨 영상을 찾아봤었거든요. 네. 막 가다 보니까 제가 그 불타는 정치를 엄청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빈 씨는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있는다는 슬픔보다. 맞아요. 잊어야 한 강수지 짝퉁. 그래서 그 옛날 모습 이전이구나. 이렇게 쭉 보는데 옛날에 라이브는 안 하셨더라고. 라이브를 안 하셨어서 옛날에 한 영상 이렇게 쭉 보면서 옛날 생각 나는데 하수빈 씨도 오늘 함께 하시고 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우리 마차님은 어떠셨어요? 네. 우리 방송실에 오면 네. 에어컨도 춥게 틀고 네. 그래가지고 휴가를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아, 그래 여기가 휴가야. 여기가 제일 시원하죠. 이렇게 네. 좀 시원하게 돌리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저희 집도 진짜 에어컨이 장비 다 때문에 죽기 전에 한 번씩 틀어요. 죽으려고 그럴 때쯤 되면은 도저히 안 돼. 그때 한 번 눌러서 한 2시간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전기세 내는 우리 형이 알아서 꺼요. 이렇게 꺼.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우리 야수님 오늘 약간 그 행거칩을 이렇게 또. 이거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마스크군요. 뭔가 그때 격식을 차려서 오늘 이렇게 뭐 하신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예전에 우리 사회 보러 갈 때는 거 없으면 양말 같은 것도 넣고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 뭐 있는 것처럼 하려고. 왜냐면은 나비 넥타이도 안 하고 행거칩도 없고 되게 허전하거든요. 그럼 뭐라도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 느낌 살짝 났어요. 신던 양말 느낌 나는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정말 한 주 동안 재밌게 잘 지냈는데 네. 주말에 네. 집회 소식하고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재난 문자가 이렇게 배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까지 다 오다 보니까 평소에 하면 대여섯 배씩 문자가 오는데 진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라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그냥 산책하러 나가는 것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좀 우울한 주말이었어요. 해외 진짜. 토픽에 나왔대요. 네. 저렇게 뭐가요? K 방역이 잘 됐는데 아. 그 기독교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고 이게 정말 기독교 때문에 무너진 건지 저기 뭐 기독교 때문이라기보다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사람들 때문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하여튼 규정대로 이제 안 네. 하는 네. 그런 뭐 종교 단체가 문제인 거지 뭐 다 이렇게 포함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그래서 저기 뭐 정강훈 목사분도 지금 뭐 코로나에 걸렸다고 지금 이런 확진 판정 받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가 이제 또 걱정이에요. 이제 그렇죠. 또 지금 이제 네. 확진 때문에 지금 추적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거의 700명, 600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각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어디 뭐 주점에서도 또 확진자 터져가지고 됐고 뭐 학생들 뭐 PC방 그러니까 지금 좀 되게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곳에서 좀 많이 터졌어요. PC방들도 학생들은 저기 카드 결제를 잘 안 하니까 현금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찾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한번 왔다가도. 그래서 자 이렇게 걱정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의료진들도 앞으로 또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할 것 같은데 좀 우리도 조금 좀 조심해서 다시 또 우리 K 방역에 왜냐하면 가을에 더 많이 퍼질 거라 걱정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또 집중해가지고 또 확 또 잡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제 K 방역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 또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은 의료진분들이 했던 그 리더십 그거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제가 제목이 리더는 아무나 하나. 네, 이걸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제목을 고민 몇 개를 했었어요. 이거랑 그다음에 리더의 쌩얼. 네, 요거랑 왕입니다요. 요거 세 개 중에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하다가 그냥 요걸로 지금 요즘 같은 때 이게 좀 중요하다. 위기 시에는 이제 리더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훌륭한 리더도 있고 그런 게 없는 리더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뭐 다양한 리더들 또는 또 뭐 뉴스나 뭐 기사로 통해서 봤던 뭐 리더들 뭐 다양한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주제 정했으니까 한번 여기 뽑아볼까요?
자연빵으로 아까 네네. 네. 첨단 시스템으로 지금 추첨 중입니다. 자, 왜 내가 손해보는 느낌? 4번 나왔습니다. 4번. 자 쪼아야 됩니다. 헐 대박. 저는 2번. 예. 전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한숨 소리 들어보니까 마차님 1번인 것 같은데. 1번. 오랜만에 1번 한번 해보고.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마차님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리더는 아무나 하나 편인데요. 리더는 아무나 하나. 이거. 리더는 아무나 하나. 아유, 이 아저씨들. 저는 그 노래를 모르고 커서. 왜 이러세요? 나나 씨. 왜 한참 나올 때인데 그때가 우리 태진아 씨 한참 아까 저는 활동할 텐데. 봤어요. 식당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재 개그 쳤는데 네. 혼자 웃었어요. 아. 이 개그에서 뭐? 난다요 신이 난다요 하니까 마차님 혼자 웃었어요. 야. 웃기지 않아? 고스톱 치는 분들도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난다요 3점 난다요 하고 많이 해요 그거는. 아, 그래? 네. 네. 그래서 그 리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 6년 동안 반장을 했어요. 와. 맞아. 반장, 그때. 반장. 아니 6년 연속하기 쉽지 않은데. 네. 아니요 반장 하던 애들이 솔직히 계속 하지 않아요? 하지.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근데 애들. 저희가 그 마차님하고 비슷한 세대로 자랐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자 반장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반장하고 여자는 부반장 부반장했다. 시켰어. 맞다. 근데 반장을 계속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였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학년 되니까 반장만 안 있는 게 아니라 회장이 생긴 거예요. 맞아. 회장. 반의 회장이 있어요. 아니 전체. 아니, 반장이 있고 회장이 있는 거야. 4명 각 있잖아. 반에.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4명 없어요? 우리는 회장 없었는데. 몰라요? 근데 회장은 뭘 하냐면 없어요? 네. 회의 때, 네, 학급 회의 학급 때 회의 이끌어가는 사람을 회장 뽑는 거예요. 회의할 때만. 큰 회사에 사장 따로 있고 이사회 의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안 그 그랬어요? 반에 소학교 때는 안 그랬나? 아니, 우리가 좀 있으면 그 학교에 고문도 있고 막, 초등학교 교실에 고문도 아니 있고. 고문 있었잖아. 선생님이 고문이었잖아요. 네? 아니, 선생님이 그렇진 않아요. 고문이었잖아요. 소학교 때는 그랬나 보네. 아니. 회장, 부회장은 몰라. 아니, 그랬는데 그게 제가 5학년 때는 반장을 한 게 아니라 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애들 사이에서도 그게 있는 거야. 쟤는 계속 반장하니까 그 다음에도 반장을 하는데 그땐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촌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때는 그냥 막 네. 했다고. 그냥 그때는 막 하니까. 많았죠. 흔한 일이었죠, 그때는. 그리고 소풍 가면은 뭐 각 반에 엄마들 학부모들 와가지고 도시락 선생님 거는 또 따로 하고 막 이런 걸 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풍 때 엄마가 오는 건 당연한 거야.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5학년 때 왜 회장이 됐냐면 반장 선거에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을 하고 싶은 사람 나와라고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내가 손을 못 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막 쳐다보니 마차 원래 맨날 반장하던 애인데 왜 손을 안 들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애들이 내 욕을 하는 것 같고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으니까 손을 못 든 거예요. 당시에. 원래는 주변에서 마차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추천을 안 한 거야. 나라도 들어야 되는 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영화 보면 마차를 추천합니다. 재창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딱 쓰는 거야 이렇게. 마차가 적임이라 생각합니다. 막 이런 원래 이런 거 하잖아요. 이름 그러면 선생님이 후보 나온 애들 이름 적고 이렇게 적고 하잖아요. 네, 이걸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할게. 그 촌지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는 시절에 이제 좀 그때 우리 집이 좀 살던 때라 살 때. 육성회장 막 이런 걸 하니까 그러면 막 학교에 전 학급에 블라인드 커튼 달아주고 막 이런 걸 했었단 말이야. 사비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게 너무 돈 아까운 거야. 육성회비 얼마네요? 20만 원 정도 되나? 쫓아가서.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아니지, 그건 2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몇백만 원 들어간다니까. 회비가 일단은 육성에 해갖고 회비를 나중에는 내잖아. 그 학교에서 교지를 발간하는데 내 글은 없는데 아빠 글은 실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게 충격이었어 나한테는. 그랬는데 이때 선거를 하기 직전에 소문이 돌았어. 그게 무슨 소문이냐면 야 마차네 엄마가 선생님한테 돈 봉투를 줬대. 그냥 애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게 돌았구나. 근데 5학년이면 그게 이제 보통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선거파라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반대편 후보 쪽에서 터뜨린단 말이야.
반대쪽 후보 있잖아. 그러니까. 반장 후보 쪽에서 그래서 터트린 거야. 나 말고 저 남자애가 나랑 라이벌인 남자애가 있는 거야. 쟤를 애들이 막 뽑겠다고 막 이제 이런 소문이 들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야. 아씨 우리 엄마는 왜 그걸 들켜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만 줬나? 이 생각을 그때는 못했던 거지. 우리 엄마만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 선거를 못 나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회장 선거 나갈 때 야 후보 너 안 나가? 너 해야지. 그리고 후보를 칠판에 쓴 거야. 그런 선생님이 식으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 거지. 선생님이 눈치가 회장이라도 넣어주려고 이렇게 그렇게 선생님이 한 한 거구나. 그래서 되고 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게 약간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학교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어떤 학생이었냐면 우리 학교가 야구부로 유명한 데여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등치 좋은 남자애들이 되게 많이 다녔어요, 학교에. 그러게 내가 야구 선수 하려고 하는 애들이 모였으니까. 그럼 걔네랑 학교 끝나고 맨날 싸우는 거야, 내랑. 왜 싸웠다고? 야구랑 왜 싸워요? 그러니까 그 야구 하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뭐 막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놀려먹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장난이 심한 애들. 막 좋아서. 뭐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 나는 진심으로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쌤한테 쫓아가서 막 이야기하고 막 도망다니고 막 하는데 그런 치마 입고 벽 뛰어 넘어가서 막 점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엄청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애였어, 내가. 그리고 걔네도 잡으려고. 초등학교 때 걔네 키 잡으려고. 크신 분이세요? 지금 이게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런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문하시네요. 딱 보면 초등학교 키 좀 작은 분이 초등학교 때 엄청 큰. 맞아. 네. 내가 그때 이 키예요. 오. 그러니까 그냥 다 해보던 거야. 나 좀 등치도 되고 하니까. 좀 그랬었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 5학년 때 되니까. 되게 막 4학년 때까지 패고 다니던 애가 막 담 뛰어다니고 막 엄청 이랬는데 조용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반 교실의 그 지지율을 의식한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힘이 이제 안 실리는 거 아니에요? 그 회장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진출하지 않겠다.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정치에서 은퇴해. 은퇴하고 그냥 공부만 하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중학교 가면 다 갈릴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한번 리더십에 금이 가면 회복하기가 되게 그만 좀 하십시오. 내 얘기하는 겁니까? 힘들더라고. 네. 그래서 막 나를 싫어하는 애들을 막 고쳐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변명거리가 없잖아. 우리 엄마가 돈 준 거는 맞는데 나도 인정하는데. 혹시 걸스카웃이었어요? 저는 한국우주소년단이었어요. 이야, 또 그 중에서 또 비싼 걸 또 골라냈네.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도 우주소년단 하면서 초등학교 때 미국 갔다 오고 막 하니까 애들은 또 나를 꼴보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가난한 아이들은 해양소년단. 보통 좀 그냥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냥 사는 애들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아. 잘 사는 애들은 우주소년단. 아니, 이거 아람단은 뭐야? 아람단도 엄청 부러웠는데. 아람단은 전 세대야. 전 세대예요? 근데 해양소년단은 부산에 있어서 우리 이쪽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부산이어서 있었나 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게 회사 다니고 할 때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회사에서는 뭐 반장은 없잖아요. 반장은 없는데 제가 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의 알아서 시켜주는 거지. 마차님은 회사 다니면서 마키아벨리를 읽은 사람이에요. 맞아. 내가 마키아벨리를 왜 읽었냐면 회사 다니면서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타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 뭐 아니면은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한 번은 상무님이 나를 불러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가 이러면 그때 뭐 때문에 그랬지? 내가 부서를 옮기고 싶었어. 부서를 옮기고 싶었고 부서장인 그 인사학과의 상무님이 우리 학교 출신이어가지고 뭔가 요즘 시사 이슈하고 연결되는 맥락인데요. 4년간 맞아. 네. 전보를 하고 싶었는데 묵살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너무 순수한 마음에 그냥 부서를 옮기려고 했는데 우리 부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서 쟤 뭐야. 그래서 다른 부서 가고 싶다고. 근데 그 부서장이 쟤랑 동문이래. 그래서 봐주는 거래. 막 이 소문이 나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안 가면 안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팀 상무님 불러서 너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됐는데 너 이거 회복하려면 2-3년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실력으로 승부를 하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발령이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럼 되게 애매한 거 아니야. 가겠다고 딱 해놓은 걸로 다 알고 있고, 제가 간데 막 소문 다 나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면. 그럼 점심 혼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내가 진짜 아직까지도 억울한 게 뭐냐면, 안 될 것 같으면 저쪽 인사과에서 그렇지. 상무님이 안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내가 본사까지 다 컨펌 받았대. 지가 미국 가서 다 컨펌 받았대. 그럼 나는 가는 걸로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김치까지 해줬다고.
또 어머니가 또 전라도 김치 맛있는 거 젓갈 네, 쫙 뿌려가지고. 아니 네. 어머니가 힘이 많이 빠지셨네. 거기 회사 커튼을 바꿔주셨어야 되는데 김치 담가줘가지고 힘들죠 요즘에. 어머니가 잘못했네. 잘못하셨네. 커튼을 바꿔야지. 고추 쫙 그래서 갈아놓고. 결과적으로 우리 상무님은 김치 받고 끝났어. 그럼 나는 부서를 못 옮긴 거야. 야, 그럼 소문만 나고. 그래서 야, 이제 최악의 경우로 됐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격적이 되는 거죠. 내가 딱 봐도 실력으로 봤을 때 내가 못하는 거 아니고 이제 경력은 이제 들어온 입사일은 짧지만 그렇게 되는 거야. 나보다 어린 애들이 일찍 들어와서 뭐 대리 먼저 달고 뭐 그럴 수는 있는 거거든요. 사실 나이에 따라서 그런 건 없는데 막 묘하게 실력 갈라치기로 같은 거였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는 그렇게 가려고 했으니까 뭐 EMBA 코스를 밟는 기회를 회사에서 준다고 치면은 나는 빼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뭐 일찍 들어온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나 하고 싶은데 나 EMBA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시켜줘?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아예 없어야 되겠다.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팀의 일보다 이제 다른 이제 회사 전체에서 하는 거에서 뭐 TF팀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손살같이 손들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부서일보다는 그냥 회사 전체적인 거에만 더 신경을 그래서 쓰게 됐구나.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리드에서 내가 저기서 대박 쳐가지고 나가지 내가 우리 팀에서 이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보다 더 좋은 데 가면 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녔던 회사에 뭐 구글도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다 있었거든. 다 이력서를 쓰는 거야. 맨날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꼭 벗어나야지. 그래서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보다 그 부서 사람들이 착하네요. 내가 봤을 땐 착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 부서 일 하고 있는데 혼자 저도 이력서 구글 이력서 쓰고 앉아있고 그러는데. 네, 진짜 그러려고. 그래, 그렇게 왜 했어요. 옮기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데? 아니 근데 사실 일하기에는 너무 편한 회사였어요.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2시간씩 자고 나와서 그러니까. 모른다고. 예. 근데 그렇게 편하게 다니려면 끝까지 다녔는데 나처럼 뭔가 으쌰해가지고 막 한판 회사에서 빵 띄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공무원 회사여가지고 그냥 영혼 없이 다니기에는 최고인 회사였죠. 그 열정하고 뭐 이런 게 안 맞았네요. 예. 근데 나중에 제가 프랑스 회사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내 맘대로 했어. 근데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과장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지사장 발령 날 때까지 뭘 배웠냐면 처음에는 내가 그냥 그 사회초년생 때 하던 짓이 지금 류호정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옷 편하게 내 맘대로 입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토요일에 특근 같은 거 나가면 추리닝 입고 나가고 또 그때는 막 추리닝이 유행할 때였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레깅스 느낌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엉덩이에 핑크 써 있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임원급이 되고 났을 때 보니까 저렇게 입는 게 나한테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직원들이 임원이 됐을 때 왜 그렇게 입지 않는가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사실 내가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정치적으로 싸울 사람이 없으면은 지 맘대로 입고 다녀도 돼 사실은. 그게 그게 아니면 맞아. 이게 패션이 조금 양보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저 이사진 회의하는데 신입사원은 이제 코에 피어싱 받고서는 이사님 부르셨어요? 막 음메. 코에 피어싱 받고 나타나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니까 이제 나중에는. 우리 이사님 음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내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옷으로 커버하는 거야. 뭐냐면 내가 작고 여자인데 내가 사장이라고 미팅을 저쪽에서 뭐 대사관이라고 하던가 거래처라고 하던가 할 때 가장 마이너스가 그거더라고. 어리게 생겼는데 여자인데다가 사장이래. 그러면 나랑 그렇게 막 딜을 하려고 하고 계속 막 쉽게 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KT에 미팅을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아니, 그럼 오토바이 타고 가면 만만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되게 가죽 장갑에다가 막 끼고 갔나? 찡 달린 거 끼고. 네, 그쪽에서는 내가 처음에는 어디 회사에서 오셨어요? 하고 딱 갔는데 사장님 언제 오시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인데 그랬는데 이제 옆에 헬멧 들고 막 이렇게 가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싶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완전 정장 입고 구두 신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제 그 후지는 없죠. 오토바이 절대 안 타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업무 외로 만나면 뭐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마이너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새날에서 일할 때랑 회사에서 일할 때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일할 때는 내가 너무 정장 입고 이제 밖에서 미팅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마이너스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TPO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네. 시간, 장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오케이션.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류호정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유호정은 어떤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거야. 갈 파워. 뭔지 알겠지? 근데 이게 류호정이 정말 자기가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입법 활동 잘 하고 그러니까 뭐 소수 정당이지만 뭔가 좀 개념찬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임시국회 중에 주말에 출근해야 될 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본회의가 주말에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긴급할 때. 그때 좀 뭔가 상징적 의미로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면, 그냥 뭔가 국회라는 공간이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자. 라는 그런 해석을 담으면 굉장히 멋진 행위가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거는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네. 뭐 휴가 갈 때 그렇죠.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구나 나는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이거 그렇죠. 나 본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휴가 갑니다. 막 이러면 괜찮죠. 뭐 이런 거라면 네. 뭔가 좀 유쾌해 아니야. 보일 수가 있는데. 아니 유호정은 그렇게 입으면 안 되는 레벨이에요 지금. 본인은 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절대 그렇게 입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내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유호정의 옷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여기에서 저는 이걸 리더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항상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억울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사 시간에도 잠깐 하긴 했는데 이게 고소인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결정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했던 그 서울시를 끌어가는 모습에서는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이쪽으로 이리 가자 그러면 쫙 몰려가고 여기 이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디테일을 잡아주는 것에서 리더가 항상 디테일을 다 잡아줬을 때 듣는 이야기는 또 만기칠람이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중간이 없다는 소리를 안 듣고 어떻게 잘 잡을 것이냐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게 회사를 운영할 때랑 뭐 지자체를 운영할 때랑 지금처럼 새날 같은 미디어를 운영할 때랑 각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새날같이 여기가 정식 직장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유튜브를 할 생각이 아니었지만 들어와서 유튜브라는 거를 알게 돼서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채널을 통해서 커나갔어. 그럴 경우도 많이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리더십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님이 왜 생각나는 게 그런 거야. 자기는 너무 억울한데 이 고소인을 언급할 수가 없어. 이 고소인 때문에 일이 터질 거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언급하면 이 고소인이 더 다칠 걸 알아. 그러면 그냥 다 모든 걸 묻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만 그 시점에서 모든 게 하기 싫어질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똑같이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어. 근데 너무 억울해. 억울하고 이걸 다 까면은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애초에. 그러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다 꿀꺽 삼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다. 맞아요. 그 이야기를 리더들은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리더는 아니지만 꼭 푸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리더들은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 그럼 참모들이 그런 해줘야 말을 돼요. 할수 그런 있는 거죠. 거는 저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참모들이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뭐 여러 수십 명의 패널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회사인데 이게 정식 직장은 아니면서 파트타임으로 나오지만 새날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시청자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덕을 진짜 돌려서 이야기하려니까 짜증나.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에피소드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크게 봤을 때 진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조용히 묻고 간다. 그냥 내 속은 썩어 들어간다. 근데 이게 그런 마차님 이야기.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개념 없이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정말 내용은 개념 없는데, 다는 사람 그 자신은 진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새날을 정말 자기 몸처럼 아끼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막말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네. 내가 정말 이 채널을 아낀다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말이 저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자신이 내 삼촌이나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아버지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그렇죠. 보는 분들한테는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도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뭐 치약을 중간부터 짜 그러면은 형한테 형 여기 뒤에서부터 짜 치약을 이렇게 좀 해 그래야지 버리기 편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형이 사람 새끼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치약을 중간부터 짜지 말라고 정신 못 차려 밥을 왜 먹고 되게 이러면 이게 사랑이 담겨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그맨 맞아. 네. 이게 애정을 갖고 하는 얘기라 이게 무슨 별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막 진짜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상처 주고 이거 더 뭐 가족관계 맞아요. 끊자는 얘기지 이게 맞아, 무슨 맞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선까지 그냥 조언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니 뭐 댓글 다시는 어. 분들이야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니까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그러면 오해하죠. 네. 저는 마차님께서 이 말씀 되게 잘 꺼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네. 참모 오해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네. 진실은 보시는 거와 많이 다를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뒤끝 있다. 이렇게. 아유, 그리고 그 미투. 리더는 아무나 하나니까 그래도 우리 푸나님을 제일 많이 봤으니까 푸나님은 어떤 리더인 것 같아? 딱 봤을 때 느낌으로. 그 말을 무서워요. 어? 무섭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다. 네, 어떤 무서운 대답을 해도 무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깍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봤던 모습이, 그러니까 그,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뭐, 저한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그런 말, 그 뭐,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걸 별로 안 하세요. 없지. 안 하고. 다 보장해 주시니까.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딱딱 뭐 얘기하고, 뭐, 제목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시지, 뭐, 실수한 거, 작은 거 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MBC 라디오 할 때는, 뭐 말 한마디 실수하면 갑자기 뭐 열고 들어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단 말 PD가 그러면 생방송 되게 중에 생방송 중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말하고 그러냐?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말하고 있는데 끝나고 광고 나갈 때 얘기도 되는데 막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런 편한 거지.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리더 뭐 입장에서나 회사 입장에서 푸나님 같은 리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모습하고는 방송에서는 그렇지만 이 진영 자체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매체를 끌어간다는 게 되게 큰 다행이죠, 복이다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그 하고 멘탈이 있습니다. 강하신 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왜냐면 이게 흔들리는 게 많고 특히나 여기 새날 같은 경우는 그 방송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이 많이 와서 방송 경험이 없다가 오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채널보다 이런 잡음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더는 아무나 하나. 네, 150 오늘 4회째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이 리더는 아무나 하나를 약간 꼬아서 리더는 아무나 한다.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참 그 여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제가 이제 그 과거의 선생님들을 그렇게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최인균 선생님 딱 사랑한다는 이야기 말고는 나머지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고3 때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담배에 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분이었어요. 담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안 해요?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벌칙이 뭐였냐면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그러니까 교실에 세워놓고 네. 코에 양쪽 코에 담배를 딱 꽂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놓고 담배가 절반쯤 타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서 있다가 들어가는 게 벌칙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겁나 매워요. 막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그게 무슨 관용을 베푸는 건 아니지 않아? 더 고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담배가 타고 싶어도 콧물 때문에 타지를 않아. 아니 맞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차라리. 다른 선생님들은 담배를 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난 범죄나 되는 것처럼 막 진짜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야수님은 흡연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3 때부터. 맞을만 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맞을 짓인가?
그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때리는 선생님의 마음도 생각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도 담배 때문에 그러면 손을 많이 때리든가 차라리 다 허벅지 이런 데를 때리고 손은 또 사람이 속상하니까 덮일 거 아니야. 팔이 뭐 불편해야지 담배 피기가 힘든데 다리를 때려봤자 이거 어디만 앉아있으면 또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선생님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하고 때려야 돼. 생각을 하고 어디를 때릴지를.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 독서량이 엄청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자고 술 마시는 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책을 봤거든요. 그 학교 교과 과목하고 상관없는 예, 상관없이 책이었어. 엄청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증세가 생기냐면 뭐든지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통틀어서 이제 그 골몰했던 주제가 뭐 종교, 철학, 뭐 심리학 이런 거였어요. 성은 없었어요. 성 있었지. 그러니까 왜 자유행위를 하면 안 되나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제 신부님하고도 막 상담을 하고 목사님들하고도 막 상담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저 나름대로 이제 제 혼자만 쓰는 칼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의 기원 해가지고 막 고등학교 때 예. 아무도 안 시켰는데 예,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서 막 아니, 방송해야 돼. 그랬거든요. 방송에 딱 어울리는. 근데 제가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 쓰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당을 다녔었는데 성당을 다니면서 이제 성경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에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이렇게 뭐 카톨릭 성경 해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 공동 번역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서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 그 영어로 된 걸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일본어로 된 걸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독일어로 된 걸 번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종파마다. 그래서 이 그 카톨릭 성경도 주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당에 보급하는 게 이제 버전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쪽하고 카톨릭 쪽하고 이제 같이 공동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번역해서 같이 쓰자.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똑같은 걸 가지고 싸워야지 서로 다른 말로 만들어 그 번역된 걸 가지고 싸우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바탕으로 그 위에서 싸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공동번역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카톨릭은 중앙 집권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그 교구에서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교회는 약간 좀 그 체인점 느낌이고 성당은 직영점 느낌이에요. 맞죠. 음식점으로 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동번역 성서를 같이 만들어서 이제 성당은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교회는 저 형편이 다르잖아요. 종파마다 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유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그 교계마다 달라요. 유통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뭐 감리교계 다르고 장로교계 다르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번역된 게 달라요. 조금씩.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원전을 히브리어 원전을 쓰는 교계도 있고 안 그러면은 뭐 프랑스 걸 쓰는 데가 있고 뭐 러시아 걸 쓰는 데가 있고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이 성경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뭐 조로아스터교, 뭐 루터는 좀 기독교구나. 뭐 그 일본 불교도 있고, 뭐 저기 동남아시아 소승불교, 우리나라 대승불교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이슬람교의 코란 있죠. 예. 코란 이런 것도 찾아보고 뭐 저 유대교 경전도 있어요. 뭐 라크나인가 라나크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공통적인 맥락 같은 게 그냥 막 어설프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때? 예, 예. 야 고등학교 때 어떻게 유태교회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인터넷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이게 써야지만 정리가 되니까 이제 종교의 기원 해가지고 나름의 이제 막 혼자서 막 개소리를 막 썼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고 뭐 교육제도까지 막 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담임선생님이 제 그 노트를 본 거예요.
노트를 보고 나서 여름 방학이 지난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화학실로 저를 부르는 거야. 화학실로 부르더니 야수야, 너는 이거를 꼭 읽어봐야겠구나 하면서 딱 주는데 도를 아십니까? 내가 학교에서 전도할 줄 몰랐는데 야수야. 그러니까 그 도를 아십니까? 그거 딱 주는데 저는 오히려 반가웠어요.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의 어머니나 부모님들도 이제 그쪽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렇게 그 경전을 하나 달라고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시작이잖아요. 경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아이가 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질이 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담임 선생님이 먼저 주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감추고 있던 그런 사람이구나 싶었지만 일단 읽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읽어봤는데 야 정말 잘 썼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종교의 장점들만 모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신약 성경까지 압축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경이 풀 버전으로 읽으면 양이 엄청 많거든요. 신약 성경의 한 3배 정도 분량이 됩니다. 구약이. 네. 엄청 그거를 그러니까 신약 성서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시켜가지고 창세기부터 신약까지의 내용이 그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를 아십니까는 무슨 교회예요? 대순진리교인가? 네, 대순진리예요. 네, 대순진리에. 그래서 와 진짜 잘 썼다. 이거 누가 요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종교를 갖다 놔도 다 해석이 되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다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돌려드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졸라 맞았습니다. 왜? 담배 핀 거 들킬 때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을 봤으면 선생님 이거 어디 나가야 돼요? 막 이래야 되는데 책만 잘 봤습니다 하고 주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왜냐하면 자기는 노출을 했는데 나 이런 거나 노출했는데 안 오는 거야. 책만 읽고 열받은 거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리더라는 게 뭐 이럴 수도 있구나. 많이 맞으면서 저는 이제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이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기 아니 때문에. 왜 없어요? 맞으면 그러니까 아프잖아. 맞는 거는 그 당시에 아픈 거지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고통은 지나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그 선생님이 자기가 그 책을 줘서 읽었는데도 자기 종교에 이렇게 조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난 모르지. 그럴 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추측될 수밖에 없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더보다 그분이 약간 도를 넘으셨네. 그러네. 그러니까 리더보다 구성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3 때 우리 반 반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고3 때 우리 같은 반에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같이 계속 반장을 했던 3명이 우리 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종교 뭐 어머니 힘에서 뭐 싸웠다 뭐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르고. 그 약간 반장했던 애들이 딱 몰리면 거기 이제 별들의 전쟁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이제 2학년 때 반장했던 애들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2년 연속 반장했던 애들 3명이 같은 반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2년 내내 반장을 하고 싶어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하는 게 좋지 않냐. 야, 이게 드디어 그림자 정부 탄생이네. 그래서 진짜 왜냐하면 진짜 실제 그러니까 세력 애들이 야, 애 한번 시켜주자. 바지로 세우자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림자 세력. 없을 때 그림자 우리끼리 정부. 네. 아이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냥 비공식 학급회 열어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 때문에 그 선생님들 뭐 곤란해지는 거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우리 반 이 반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하고 싶은 친구가 하는 게 맞지 않냐? 우리 다 하기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반장을 하게 됐는데 이 고3이 되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하잖아요. 포기하고 노는 친구. 끝까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좀 학교를 가보고 싶은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장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저 고3은 뭐 특별히 할 거 자율학습 시간에 딱 시작되면 포기한 아이들은 다 나가고 공부할 아이들은 남아서 공부하는 거지. 그럼 원래 반장은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출석 체크하고 이런 건데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고3 반장은 명예직이지. 아니, 원래 고3은 서로 반장 안 하려고 힘들고. 원래 최고 좋은 게 초등학교 반장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렇지. 떠든 아이를 적을 수가 있고 칠판에. 맞아. 이게 권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권까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딱 적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더의 역할보다 당시 구성원들이 처한 상황이 리더의 역할을 만든다는 걸 그 사례로 든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대걸레 리더였잖아요 그때. 대걸레 머리.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던 게, 맨날 투표했었어요. 뭐 할 네, 투표했었어요. 자 이번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건데 빙그레 거 사 먹을 건지 롯데제과 거 사 먹을 건지 투표하겠습니다. 그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주 정모를 했는데 정모 회비가 1,000원이었거든요. 오. 근데 1,000원이었는데 그 1,000원으로 적립을 할 것인지 물을 할 것인지 아.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자 그러면은 물을 사기로 결정났고요. 자 물은 어떤 걸로 살지 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모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 작으면 300명, 많으면 500명씩 왔어요. 엄청 많네. 그러니까 1,000원씩 모으는 게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매주 만약에 그렇지. 500명씩 오는데 그걸 50만 원이잖아요. 네. 1,000원씩 하면 그거를 한 달만 모으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물 한 병이 얼마 정도 했어요? 뭐 250원, 300원 이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급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을 지급을 해도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어떤 행사를 할 건가 이런 거 이제 매번 투표를 붙여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제일 크게 논란이 됐던 게 헬멧 착용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 안 쳐도 되는 때였죠. 그러니까 그 도로교통법상 인라인이라는 어떤 그런 제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헬멧을 착용을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동호회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착용시킬 건가 자율로 할 건가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영진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착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자라는 어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회원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게시판이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회원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러는 것부터 당연히 헬멧은 착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모하기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정모였기 때문에 토요일에 이제 토론회를 계속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네요. 이거 회장하는 거. 그러니까 피곤하네 정말. 대학교 부산대 시민생활도 못 하겠네 이거 피곤해서. 부산대 그 강의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작은 강의실을 빌리면 한 50명 들어오고 큰 강의실을 빌리면 한 150명, 200명 들어오는. 그러면 그 회의를 위해서라도 또 그 500원짜리 김밥 하나 사가지고 또 인원수만큼 막 이렇게 또 나눠주고 하면서 막 2시간, 3시간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회의 진행을 받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우.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진행했거든요. 아우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냥 A반은 헬멧 안 쓰는 반, 예. B반은 헬멧 쓰는 반 해갖고 두 팀이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그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제 그만합시다. 그냥 쓰기 싫은 사람 동호회 나가면 되잖아. 왜 이것 때문에 운영진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과도한 민주주의의 끝판이네. 네, 이렇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6개월 동안 토론했으면 충분히 했다. 그렇지. 여기서 더 하는 건 운영진에 대한 과도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다 생업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괴롭히면 되냐. 내가 봤을 때는 그거를 핑계고 이 사람들이 그거 만날 때마다 1,000원씩 걷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계속. 이거 벌써 헬멧 사고도 남을 돈을 낸 거야 벌써. 회비 1,000원씩 낸 게 6개월 동안 내니까. 그럴 수도 있어. 헬멧 값이 이미 이걸로 살 걸.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전체 회원 투표를 하는데 이제 그 찬성 80몇 프로인가 90% 가까운 찬성률로 그 1년 전에 발표했던 회칙이 통과되는 그걸 보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피곤한 거구나.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같지 않은 거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냥 해가지고 그냥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100%는 안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회칙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한 모습 보여줬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비슷한 사례를 하나 본 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인디언 추장들 있죠. 네. 인디언 추장들 보면 영화에서 보면 인디언 추장이 점 쳐주고 무슨 어젯밤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역사책에 기록된 추장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영화로 각색돼가지고 좀 많이 왜곡된 것이고,
그러니까 추장이라는 역할이 이제 점성술에서 유래된 건 맞죠. 과거에 몇천 년, 몇만 년 전에는 그 하늘을 보고 그걸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이 꿀팁이 자기 집안으로 전승되어 온 그 집안에서 계속 추장이 계속 이제 그 계승했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추장의 역할이라는 건 싸우는 사람 둘을 딱 앉혀놓고 화해할 때까지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추장인 거예요. 극한 직업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사냥을 나갔어. 그래서 추장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많이 쓰잖아요. 털 달린 거. 귀가 시끄러우니까 귀를 덮으려고 그 깃털 같은 걸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사냥을 나가서 큰 고기를 잡아왔는데 그 고기를 그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인디언 마을에서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배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머리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기를 먹잖아요. 그게 이제 그 추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 저번에 잡았을 때는 저 집이 다리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배고기를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추장이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지. 나 이번에 사냥 나갔을 때 4덕에 잡았는데 다리고기 놔줘야지. 그러면 추장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근데 요번에 다리고기 받을 차례인 집에서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 저번에 제가 그 실적이 없었을 때는 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번 판만 그렇게 하냐. 그 말도 맞잖아. 그러면 둘이 딱 부르는 거야. 자, 앉아서 둘이 해결해봐라. 대신에 싸우지 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신에게 물어봐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네가 먹어라. 그러는 거야.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조정이 돼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내 고기 조금 줄 테니까 네가 참아. 왜냐하면 고기가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조정이 되고 나면 이게 두 사람이 화해했다는 걸 추장이 증인을 서주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하기 싫겠다 진짜. 그러니까 추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의 이제 클리닉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갖고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러 가면 그 정신과 의사도 있고 컨설턴트도 있고 뭐 여러 그 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개입을 잘 안 해요. 거의 듣는 것만 하죠. 자, 남편 한번 얘기해보라고. 쭉 들어봐봐. 부인 한번 얘기해보라고. 계속 듣는. 근데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가려서 하겠네 말을.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언 회의는 약간 다른데 두 사람이서 싸우고 있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저게 맞네 저게 틀렸네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그 부부 그거 할 때도 저 시부모님하고 저기 장군이 묻혀놓고 거기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인민재판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 다양한 리더는 아무나 한다라는 이야기로 여기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예. 잘 계셨죠? 예, 154회 오사중입니다. 리더는 아무나 하나. 그래서 뭐 대통령, 뭐 왕, 학교의 반장, 회사 사장 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달라 하고 이제 받았는데 제가 오늘은 임시휴일이라 회사를 안 나가고 이렇게 원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제가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뭐 10시도 썼다가 다시 그냥 지우고 11시도 썼다가 운동 갔다 와서 뭐 이렇게 하고 갑자기 여동생이 찾아와갖고 자기 집 저기 그 에어컨 고장났다 우리 집에서 좀 있겠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은 약간 그런지 머리 한다고 나가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리더십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CEO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뭐 정치 리더들도 많이 이렇게 그런 거를 그 스탠다드로 이렇게 많이 삼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결국은 뭐 원하던 원하지 않건 작은 소사이어티나 아니면 큰 뭐 어떤 그룹에서도 결국은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던 원하지 않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사니까 우리 가족에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됐거든요. 근데 또 남자들이 가는 이제 군대도 마찬가지로고 아무리 그러니까 띨띨한 삐리삐리 하잖아요. 이등병 딱 들어오면 그런 애들도 점점 짬밥이란 걸 먹고 가다 보면 뭐 병장이 되면 내무반장도 달고 결국은 또 리더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군대 얘기 하나 하고 저는 이렇게 리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저한테 가장 그 말 그대로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도 되게 많이 읽고 막 그랬었는데 노비와 같이 잤다. 뭐 이런. 이순신 장군 되게 존경해가지고 또 수영 강사도 하신 거잖아요. 해군 물하고 친해지려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기 뭐냐 그 영화 중에 저는 그 군대 영화 두 개를 되게 좋아해요. 하나는 뭐냐 해안선이라는 영화인데 그 김기덕 감독이 만들고 그 장동건이 주연한 영화예요. 김기덕 감독의 장동건이라는 예,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되게 이제 저예산으로 찍은 건데 그 장동건이 자기의 연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찍었던 그 영화였고 지금 뭐 신화적인 그 영화인데 그 중앙대학교 졸업 작품이에요. 그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작품인데 뭐냐면 그 독립영화인데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게 하정우잖아요. 예.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끄지도 못하겠고 계속 보면서도 가슴에 이렇게 고구마가 하나 이렇게 너무 불편해. 보고 있으면.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여러분 뭐 그거는 잘 알겠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의 이제 그런 그 스토리는 잘 알겠는데 스토리를 약간 설명을 하자면 그 태정이란 그 주인공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이거 어떤 영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그래서 하정우가 태정으로 보냈고 그다음에 서장원이란 그 배우가 있는데 약간 여자애 같은 그래서 약간 승영이란 그 인물로 했고 그다음에 윤종빈이란 그 감독 있어요. 감독. 거의 이등병으로 나오는 띨띠길 하나 있잖아요. 걔가 감독이에요. 거기 감독인데 이렇게 돼서 그 감독도 하고 출연도 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독립영화의 진짜 이등병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해요. 너무 띨띨하게. 거기서 다 띨띨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독립영화의 특성상 이제 이게 저예산이다 보니까 계절이 한 계절에 찍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러니까 겨울에 찍는데 이제 나시 입고 나오고 막 그래요. 거기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그런 게 있는데 얘가 이제 3고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왕고 2고 말고 한 그 하정우가 3고 정도 되는데 병장 달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군생활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용이란 이제 누가 그 신병으로 딱 들어오면서 아이고야 중학교 동창이네. 이게 남자들만 공감대가 좀 있는 얘기인데 이런 게 원래. 병장 딱 달고 이제 군생활 좀 진짜 주머니에 손 넣고 이제 내가 담배 좀 피나 했는데 이제 이등병이 딱 왔는데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야 말라. 그래서 이제 골 때려지는 거야 족보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병, 상병 족보가 다 꼬이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예. 저도 훈련병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연예 사병들도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활동하다가 거기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또 사회 나가서 만나야 되니까 막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또 만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상무가 그래 상무.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선후배로 있다가 군대 딱 갔는데 뭐 상병이야. 너 일병인데 내가 선배야. 부상당해서 좀 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하정우의 군생활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승용이가 어떤 애냐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이런 게 왜 내가 불광 이런 게 나와요. 왜 남의 옷 그 저기 뭐냐 그 워크아웃 해줘야 되고 옷 따라줘야 되고 옷 따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옷 따리고 이제 군화를 닦는 거에 대한 그 진짜 노이로제가 있어요. 저희가 의장대 출신이거든요. 의장대. 거기는 뭐 장난 아닌데. 아니면 이거 총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 네, 그러니까 하도 제가 이거 제가 정말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차렷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전 정말 차렷 자세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의장대 헬멧이 약간 커요. 은색으로 돼 있어갖고 그래서 옆에다 두고 딱 이거를 100번씩 닦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이게 광이 나요. 하나, 둘, 막 여하간 행사 전에는 거의 뭐 죽어나는데 뭐 그게 뭐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뭐 다르고 거기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신병의 팬티를 갖다가 뺏어 입어요. 고참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 승용이라는 저기 신병은 뭐라고 하죠. 왜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왜 남의 팬티 그렇게 입고 넌 왜 당당하냐. 그러잖아요. 양말 같은 것도 내가 다 빨아놔서 걸어놓으면 다 고참들이 막 입고 막 이러잖아요. 심지어는 뭐
그 바지에 손이 들어와갖고 막 만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얘는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정우는 야 군대란 것은 원래 이런 곳이야. 막 소리 이러다가 되게 현실적이네 이거. 그러다가 막 감독이 이제 들어온 거야. 속된 말로 이등병 쌩쌩한 이등병이 들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밑에 애들한테 잘해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편지 사건이 있어요. 막 왕고가 야 편지 줘봐 막 읽어보는 거야. 막 읽어보다가 정말 얘가 화가 나갖고 이제 왕고한테 개기죠. 그러면서 하정우가 저녁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귀싸대기를 빡빡빡 때려요. 자기 이제 친구도 이제 때리는 거죠. 그러다가 하정우는 결국 제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고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걔도 이제 두드러 패는 거야. 부당하다고 막 했던 애도 결국에는 자기도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구나 맞아요. 시스템이.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그 밑에 그 띨띨이 있잖아요. 띨띨이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막 고참한테 개기다 그날 이렇게 목을 매서 죽어버려요. 자살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군대 안에서? 군대 가서 자살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몰래 탈영을 해서 하정우는 사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저기 찾아가서 얘기 좀 하자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걔도 결국은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정우의 그 친구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돌고 돌면서 누구도 그 영화를 보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 현실적이라서. 네, 너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저만 해도 학교를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요. 체대는 정말 무서워요. 그 1학년들 얼마나 고3 같이 나서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엎드려. 근데 84학번이 85학번을 엎드려 놓고 진짜 100대씩 까는 거예요. 우린 다 12샷 하고 뒤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85학번이 86학번을 그 다음부터 까는 거예요. 쫙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럴 때 엄마를 불러야지. 그러면 딱 그 커튼을 딱 해줄 텐데. 그러다가 예전에 그 뉴스에도 막 나왔잖아요. 최대 이렇게 뭐 폭행 사건도 많이 터졌잖아요. 촬영을 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하면서 이제 난 절대로 후배들 때리지 않을 거다.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락카가 이렇게 지저분해 있거나 수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러면 나도 이제 한 대 때리면 이게 화가 되고 이게 더 뭐라고나 이렇게 엔돌핀이 확 솟고 막 이러면서 애를 반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맞은 만큼 더 잔인하게 때렸어요, 저도. 그러면서 군대에서도 나도 안 때릴 거야 하면서 나도 결국은 때리게 되더라고요. 애들 집합 걸어놓고 이거 다들 군대에서 거기서 영화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야, 나 제대하면 이 네모반 어떻게 돌아가려고 나 제대하면 정말 걱정이다. 이 네모반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걱정이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제대한 다음에 전쟁 나면 어떡하지 걱정이다 정말 이런다니까 남자의 책임감이 그 정도입니다. 정말 그 군대에서 정말 이 군대는 이제 나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정말 저도 군대에서 몰래 이렇게 막 뽀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책임감도 없었어요. 결국은 내가 뭐 되게 남자답고 뭐 운동했었고 사회에서는 뭐 이랬으면서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하고 정말 배고파 봐요. 누가 굶어? 안 굶어요. 저놈의 뭐 이런 것보다도 약간 그런 거 있어서 정말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리더가 뭐 트레이닝으로 되고 뭐 이 사람이 뭘로 무슨 큰 경험을 통해서 되고 뭐 어디 뭐 아카데미 수료하고 뭐 그냥 타고나야 되는 거구나. 리더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 뭐 그냥 타고나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런 사람은 리더로 태어나고 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해외 그 취업 컨설팅 하려면 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 뭐가냐면 현탐의 사진관이란 그런 유형이 있어요. 현실형. 현탐의 사진관. 그래서 현실형, 뭐 탐구형, 예술형, 뭐 사회형 뭐 이런 유로 사람이 이렇게 쫙 나눠지고 여기에 따른 직업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솔팅을 하는 그런 뭔가 MBTI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더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얘기했던 그 용서받지 못한 자를 보면서 리더는 결국은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리더의 하나의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라면도 못 먹고 정말 차비도 없었을 때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제가 했던 게 그 책을 좀 읽었을 때 이순신 책을 읽었어요. 냉중일기.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순신에 대한 책이 많을 것 같죠. 전 뭐 영화도 나오고 하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나온 이순신 책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고증이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난중일기라도 써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그 책이 몇 권 정도 돼요? 다. 26권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어린애 거 빼고 막 그 만화 이런 거 말고 예. 일반적으로 좀 다 나온 거 뭐 이순신의 두 얼굴, 이순신의 리더십, 이순신 전기, 뭐 불멸의 이순신. 이순신의 결혼기념일 이거 아니고 안 읽으셨죠? 그래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20몇 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있는 거는 다 인터넷에 찾아보고 심지어는 예전에 다 책방 가서 이렇게 읽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순신의 그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막 나한테 투영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이순신 같기도 하고 막 내가 너무 괴롭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면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저 아니,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진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선조가 그렇게 이순신을 괴롭히잖아요. 몸에서 살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선조가 그렇게 뭐라 그러나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이기적이고 게다가 되게 얍삽하잖아요. 또. 예, 예. 그리고 그 붕당 이렇게 하고 그 광해한테 이제 그래서 막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밑에 이순신이란 그 멋진 장군이 있어서 그 옆에는 또 원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데 거기서 어떤 장면에 저는 좀 가슴이 아팠냐면 그러니까 명랑이고 한산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옥포 해전부터 시작해서 쭉 뭐 당항포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계급장을 딱 띄는 게 나오잖아요. 모함을 믿어갖고 이등병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포스타가 이등병으로 딱 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전쟁을 시켜요. 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죽도록 쳐맞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문을 당했대요. 네. 그러고 나서 진짜 집에 그러다 이제 부모도 죽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속된 말로 맛이 가갖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도 또 추스려 갖고 전쟁을 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은 보통은 몰라 이제 네가 싸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가서 야 원주 걔 보내. 걔 보내. 그래서 일단 나는 병원 치료할 테니까 원래 이럴 것 같은데. 원균이 다 이제 가는 거야. 말아 먹은데 뭐 신에게는 아직도 열세척에 뭐 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모든 전쟁 전문가와 심리 전문가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맞아요. 전장에서 멋있게 뭐 이렇게 싸우다가 죽는 게 맞아요. 낫지. 이기면 또 역적이 또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이기려고 그 와중에 333척하고 맞짱을 떠서 이기려고 하는 이게 너무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약간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힘든 때마다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저는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순신도 있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새정치연합의 그 당대표가 됐을 때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누구 있냐면 김한길, 안철수. 내가 지금 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고도 욕을 안 합니다. 박지원.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옛날 얘기입니다. 팟캐스트 시절에는 그 이름 나오면 바로 그냥 상상상 하고 이제 진짜 질렀는데. 지금 박지원 지금 이렇게 국정원장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이제 박영선도 그다음에 이종걸도 거기에 또 플러스 김종인도 있었어요. 내가 욕 안 하고 버티는 거 보면 나 사람 됐다 진짜. 정말 그 옆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당 대표 옆에서 하루도 이 사람을 괴롭힌 적 안 괴롭힌 적 괴롭히지 않은 적이 없다. 도와준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말을 하면서 참고 이 그룹을 또 끌고 나가고 자기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자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결국은 사명감에 그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 이렇게 책을 읽고 막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그 새정치 그 연합 거기에 당대표가 될 때 그 멤버들을 이렇게 괜히 이렇게 비비게 되는 거예요. 괜히 비비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가끔 보면 그 삼국지에서 보면 관우 유비 장비가 있는데 유비를 어디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표현도 하지만 어디에서는 정말 얍삽하게 표현을 해요. 유비를 좀 어눌하게 표현해가지고. 정말 얍삽하게.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누가 죽냐면 그 관우가 먼저 죽잖아요. 네. 다들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 셋 중에 누구를 원하냐 해서 관우 같은 사람이 되기를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습니까? 멋있잖아. 키도 크고. 그런데 정말 유비같이 좀 뭐 우리 대통령은 좀 얍삽하게 뭐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한편으로는 좀 복장이 터지기도 했었어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야 너는 정말 뭐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말 같이 차근차근히 이거를 갖다가 정말 차근차근히 운영하면서 내 편을 잘 만들고 끝까지 들어주고 이런 인내심이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 리더는 타고나는구나. 여기도 이제 대통령하고 뭐 이순신 장군의 뭐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멀지해 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정말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타고나야 되는구나. 그 시대가 또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죠. 원하고. 예. 그래서 아까 그 이순신 장군 얘기 잠깐 했지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그게 있었어요. 자살설이 있었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전장에서 갑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죽으려고 마음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갑옷을 벗어서 그래서 뭐 거기서 죽은 것처럼 했지만 뭐 살아서 살아났다. 어디서 네, 묘지가 네. 따로 있다 뭐 이런 설도 근데 있어요. 사실 그 갑옷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은 아니죠. 그래도 그거조차라도 벗는다라는 거는 전쟁터에서 굳이.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이렇게 만약에 그 같이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순신 장군도 그러니까 그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정치적 언어를 쓰지만 실제 마음속에서 움직였던 것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맞아요. 보고 민족. 거기에서 참을 수 없었다고 봐요. 그 특히나 일본이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러니까 귀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귀 자르는 거. 귀무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귀만 따로 모은 무덤이나 귀가 없는 시신만 모아놓은 걸 전시를 했어요. 자신들이 가는 마을마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그 해안에 이제 그 진을 치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선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귀무덤이나 귀가 없는 무덤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예, 소금에 절여가지고 선물로 보내줬기 때문에 이게 모든 마을을 가리지 않고 온 국토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런 참혹한 장면을 보면서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죽는 게 내가 이 나라를 어떤 이바지하는 그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제 그 잔인했던 게 뭐냐면 명군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원조를 해줬잖아요. 예. 근데 명군이 우리나라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수급만 필요했거든. 예. 모가지만 잘라서 나 이렇게 죽였다. 우리 조선 사람 머리나 일본 사람 머리나 결국은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그런 썰도 되게 많아서 정말 그 되게 처참하게 일본한테도 당했지만 중국한테도 당했다는 그런 걸로 쓴 그 소설도 좀 많이 있어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리더는 아무나 하나. 그러니까 저는 리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내가 아직 안 간 길을 이렇게 먼저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와, 저렇게 갈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지금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낙곰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리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초창기 때. 거기서 먼저 길을 딱 터주면서 EJ도 생기고 새날도 생기고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시기, 언론이 다 장악된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런 지식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정권 교체랑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큰 힘을 발휘했던 지난 날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그걸 보잖아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 책 중에서 이게 있었어요. 라푼젤? 그 라푼젤 말고 라푼젤 말고 성문종합 영어? 그거 말고 제목만 들어도 짜증 날 걸요. 오사슈기 노리샹군. 제목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장승수. 장수수 맞아요. 그 이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어렸을 때도 나도 봤어 그거.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가서 때리치지 않았어요? 지금 변호사 됐어. 변호사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제 그 당시에도 놀랬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막 막노동하고 뭐 가스 배달하고 맞아. 뭐 힘든 일 할 때는 그런 거 다 하다가 나도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학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왠지 그 기죽어 있는 모습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5년 동안 수능 시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법학과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나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쇼킹한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맞아. 우리는 막 공부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이거 힘들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저 사람은 가스 배달하고 더 어려운 일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책 보는 게 제일 쉽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을 쓰고 그래서 이분이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그 이후로 계속 잘 살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예전으로 보면 강사 시장을 아니까 아마 강사로도 엄청 잘 나갔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그다음에 또 서울대 법학과 수석이란 말이 이 타이틀이 엄청 세거든요. 강사로서 너무 좋은 프로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쭉 보면서 얘기한 대로 지금 변호사 됐어요. 변호사가 됐고 근데 이분한테 이제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인터뷰한 게 뭐였냐면 예전에 장승수 씨가 있을 때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였다. 근데 요즘은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인터뷰한 기자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오히려 나는 지금이 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과외 선생들한테 의존할 때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강이라는 게 있고 내가 의지만 있으면 좋은 강의를 찾아드릴 수 있는 여건이 더 많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인터뷰에서도 힘든 사람한테 희망을 주려는 그걸 좀 안 놓은 맞아요. 느낌이야.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꾸 야 개천에서 용난다니 그거 다 옛날 얘기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아예 꿈마저 다 밟아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거 자체도 그냥 너무 그냥 부잣집이 공부 잘해 이걸로 다 깔아버리니까 노력할 생각조차도 안 하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 싫다. 요 얘기를 딱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저는 냉정하게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든 거라고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난이도 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실제로는 꼴대를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꼴대를 계속 어렵게 옮기니까 그 어려워진 꼴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만 그 꼴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법 시험인가 그것도 이제는 없대요. 다 이렇게 후진 대학 옛날 같이 신림도 고시촌에서 그냥 독학하고 이런 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사법 시험은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해당되는 그 입시가,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상위 몇 %만 뽑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꼴대를 이렇게 더 어렵게 옮겨가고 있으니까 이게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교육 시스템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게다가 이제 차라리 옛날처럼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뭔가 하나 딱 정해서 보면 차라리 쉬운데 지금은 무슨 자소서 쓰게 하고 그렇죠. 스펙도 만들어야 되고 외국에서 어떤 거 상을 받냐느냐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니까 왜냐면은 나는 그거 자체가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더 여러 개를 열어준 거예요, 애한테는. 저기서 상 받고, 요거 상 받고 열어줬지만, 책만 봐갖고,
공평하게 딱 시험 그렇게 칠 거면은 차라리 운전면허 시험도 예를 들어서 아빠 차를 막 몰아봤다던가 어디 경주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면허 안 따고 운전하게 해주든가 운전면허조차도 시험 보잖아요 공평하게. 근데 대학 입시는 오히려 막 뭐 하면 뭐 가산 좀 이걸 그러면 그 활동할 수 있는 애들만 혜택을 보잖아요. 12,000개가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왜 바빴냐면 국내 입시 컨설팅 때문에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간 애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못 하니까 한국 대학으로 들어오겠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6개 여자 대학 빼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다 못 가요. 갈 수 있는 데가 21개 국내 대학밖에 없어요. 21개 상위에 있는 대학. 딱 그 대학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카이 빼놓고는 17개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유학 예를 들어서 무슨 캐나다에서 뭐 코키틀람이란 그 거기에서 어디 학교를 졸업했다. 미국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커네리컷에서 무슨 사립학교를 졸업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 입시를 갖다 하는 건데 입시를 연구를 하다 보니 정말 입시 컨설팅은 저는 싸게 해요. 저는 싸게 그냥 직접 하세요. 저는 15만 원만 받을 테니까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왜 그냥 외국 학교의 시스템을 알아야 이 컨설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컨설팅뿐만 아니라 근데 보통 얼마 하냐면 4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400만 원. 그래서 보통 30명 한정으로 딱 해요. 그게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 맛인 거예요. 황금 맛이네. 근데 이 컨설팅을 받으면 정말 자소서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네. 혀를 딱 짚어주는 거야 진짜. 예전에 그 스카이캐슬 느낌 나네. 네. 저쪽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갖고 이제 이분은 이제 일단은 현실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왜 필요하냐면 자기 이런 분들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닌데 개천에서 용난 애들이 가끔 계속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 환경에 놓인 애들한테는 이게 희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 수능 봐요. 이렇게 그 전국 수석 보면은 얼마 전에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게 무슨 통영 뭐 여기서 통영에 있는 애였거든요. 맞아. 예. 과외도 안 받고 그냥 혼자 책 보고 했던 애가 1등 했단 말이에요. 전국 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 애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좀 길을 또 가는 걸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만약에 그때 뭐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자기가 서울대에 연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당시에는 서울대를 나와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모든 걸 걸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였죠. 예. 미국 대학 갈 걸 그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일들 IT도 있고 내가 근데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서 거기에 미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5년간 자기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분도 내가 오래간만에 봤는데 다행히도 이제 변호사 활동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계획은 원래 50살까지 딱 활동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공부를 하든가 다른 걸 은퇴하고 다른 걸 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인터뷰인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변호사를 하고 있을지 왜냐면 50이 됐거든요. 이제 되는 것 할지 딴 거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일단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하게 됐고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에도 이제 공부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많이 올려요. 그래갖고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 스탠다드하게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나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좋은 데 나오고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좋은 데 나와서 대학교 좋은 데 갔어. 이거 별로 나랑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랑 나랑은 너무 달라서 그런 거는 솔직히 봐도 내가 동기부여가 아예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뭐 장승수 씨 같은 분들 걸 보면 자극이 오고 그다음에 나한테 제일 자극이 많이 줬던 분 아저씨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노태권 아저씨라고 50 넘어서 수능 만점 나오고 자기가 그 모의고사 만점이 나온 거죠. 수능 시험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애들 때문에 그 애들이 이제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공부에 미쳤는 동안 그분도 한 5년 공부했거든요. 네. 그분도 미쳐 있었어요. 5년간. 애들은 놀고 애들이 그냥 게임 중독에다가 막 학교도 안 다니고 중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면 아빠의 그걸 해야지. 롤을. 근데 이제 엄마가 있었으니까 엄마한테 맡기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가 대단하냐면 자기가 서울대를 안 갔어요. 시험을 안 봤어요. 애들을 가르쳐야 됐다 해가지고 그 게임 중독에 빠진 애 둘을
아버지가 2년간 가르쳤어요. 그래도 서울대는 들어가고 난 다음에 했어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냐면은 또 거기 가면 학교 수업해야 되잖아. 아니 휴학하면 되잖아. 일단 그 생각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만 둘을 가르쳐가지고 둘 다 서울대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입학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안 한 거예요. 근데 더 큰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아버지니까 할 수가 있는 거지. 희생을 한 거죠. 애들 때문에. 왜냐면 그래서 애들한테 그 2년을 바짝 붙어 있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강의사로 활동하는데 이분도 내가 보면서 이분을 보니까 그때도 막 자극이 오는 거야. 이분은 막 난독증에다가 막 나이도 나보다 많고 그러신 분이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못 가는 길을 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생각해 봤어요. 리더. 과연 이제 물론 리더들이 쉽지가 않은데 정말 옛날에는 어땠을까? 그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 원시 시대 리더. 그러니까 원시 시대는 그러니까 뭐 장동건처럼 생기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별로 이렇게 인기는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때는 무조건 사냥자라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좀 뭐 빠르고 사냥 잘하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어떤 여자가 인기가 많았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어떤 여자가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 잘 낳는 여 아니. 그건 뭐. 소식하는 여자. 왜냐면 뭐 사냥하기 어렵잖아요. 뭐 토끼 하나 잡아왔는데 그냥 집에서 놀면서 그거 다 먹어봐봐. 남자가 힘들어. 많이 안 먹을게. 그래요? 많이 안 먹는 여자. 많이 먹어도 아이 많이 낳는 게 네. 더 이익이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그럼 족장이 리더자면 이제 하겠죠. 리더가 하겠죠. 초반에는 사냥 잘하는 애가 이제 따라와 사냥하러 가자. 무슨 뭐 코끼리 잡으러 가자 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런 리더들은 결국 사냥하다 죽는다. 맹수한테. 그렇잖아요. 오히려 몸이 좀 허약해가지고 여자분들하고 뭐 과일 따로 다니던 남자애가 결국에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요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교육이 있었을 것 같다. 그 당시에도 아까 사교육 원시 시대? 원시 시대 있죠 당연히. 뭐냐면은 아무래도 또 그 추장 물려줘야 되니까 네. 아버지가 사냥하는 법을 과외로 따로 이렇게 아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 있죠 열매. 그 독 들어있는 거 구별하는 거 알려주고 그러면서 좀 뭔가 그래서 오래 살아남아야 그 뭔가 좀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그 뭔가 그런 거 그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거 이렇게 다 알려주면서 뭔가 그 말 한마디 할 때도 뭔가 좀 똑똑해 보이고 뭔가 지혜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는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입시는 없지만 대신에 얘네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성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족 가보면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눈물인가? 거기 보니까 성인식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예, 정말 싸우기도 하고 그 번지 점프 그러더라고요. 있죠. 오, 그것도 맞아요. 사실 성인식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 부족의 성인식 네. 중에. 뭐 나뭇가지 같은 거 매달고서 예, 뛰어내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뭐 채찍으로 뭐 등에 상처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더 용감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채찍으로 때리치는데 정말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게 대입 입시거든요. 그렇지. 대입 입시예요. 그래서 과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외는 안 하더라도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죠. 대리 뛸 수 있지. 대리. 그러니까 올해는 성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대리 점프. 좀 난이도를 좀 낮춰서 다 비슷하게 저기 번지 생겼는데. 점프를 좀 10m만 낮추십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거기 위원회들에서 결정하겠죠. 난이도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군대는 없지만 어쨌든 부족들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있었죠. 예.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몇 살 이상은 다 싸우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다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렇지. 자식을 또 보내고 전장에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커튼 달아줄 테니 빼달라고 해야지. 그것도 안 되잖아. 그 돌도끼 줄 테니까 또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뭔가 그 군대 보낼 때 우리 아들은 안 된다. 아주 허리가 안 좋아서 창을 멀리 못 던진다. 뭐 팔목이 뭐 어깨가 잘 탈골돼서 활을 못 쏜다. 뭐 부드럽기 이러면서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었을 거다. 그때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옛날로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집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집도 내가 막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짓고 싶어 능력이 좋아. 그래도
추장집보다는 더 좋게 지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예요. 뭔지 알죠? 기준이 있어. 내가 아무리 잘 줘도 추장집보다는 조금 뭔가 약하게 줘야 돼. 왜냐하면 너무 잘 지면 추장이 여기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추장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야, 너 나보다 더 좋은 집 사냐? 바꾸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장집보다 조금 안 좋게 딱 이렇게 해서 요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힘든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이제 추장이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제 별로 이렇게 그 다른 부족 딱 보면 알잖아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딱 부족에 누가 와 마을에 침범해. 그러면 막 진짜 뭐 피 묻히고 막 분장하고 막 봐도 싸워도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애야. 근데 부족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죠? 우리 보면서 우가 하면서 우리 추장 싸우라고 내보내잖아. 이때 얼마나 괴로울까. 추장은 그냥 거기 그 아킬레스 거기서도 그런 아포칼립토라는 영화에 거기 나오잖아. 예. 싸우기 내가 당연히 질 것 같지만 우리 부족을 위해서 나가서 또 싸우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당시에 리더도 난 좀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좀 편하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의 관점에서 그 과거의 그 행태를 분석하면 이리치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네네. 있는데 그게 훨씬 재미있는 것 같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몸에 그렇죠. 칼이 들어오면 나는 아프고 네. 생명을 잃는 건 나지 너가 죽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관념이 생겨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개념, 마이 바디라는 이 개념이 생겨난 게 지금 꽤 이제 1000년도 안 됐을걸요. 그 뭐냐 또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부족은 그 전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추장 족장은 단순히 리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영혼인 것이고 이 부족 전체가 한 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전쟁을 할 때는. 왜냐하면 내 옆 이웃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건 내 영혼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추장을 목숨을 지켜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추장을 지키는 이유가 그러니까 추장이 없어지면 우리 부족 전체의 영혼이 사라지는 거거든. 근데 좋게 생각하면은 또 이제 그때 또 이제 추장 자리 노렸던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누리면서 계속 그게 이제 지금 미국 영화에 그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추장 자리를 두고 뭐 이렇게 암투를 벌이고 근데 실제 그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대요. 어차피 그 추장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장 한 사람을 위해서 부족 전체가 희생을 하더라도 추장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리더들이 좀 예전보다는 좀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뭐 저번에 야수님 뭐 민주주의 얘기도 하시면서 이 사람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의견도 들어주고 이 사람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하면서 이 추장들이 요즘에 그 리더들이 힘들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옛날은 좀 편할 줄 알고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도 비슷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좀 결론이 났고요. 대한민국이 짱이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제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더는 아무나 하나라는 주제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나는 리더가 아닌데요라고 본인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꼭 사장 뭐 이런 분들만 리더가 아닙니다. 사장 어디 뭐 장군 뭐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만 리더가 아니라 그 오사춘기님 얘기처럼 한 집안의 가장. 내 그죠? 인생의 리더. 그 스스로에게도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왜냐면 우리,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조금 좀 떨어져서, 한번. 누가 그래? 조금 떨어지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 그런 거 못 봤는데? 나만 봤나요? 그래서 우리 리더에게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라는 또 취지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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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른 화면 전환 부탁합니다.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